자, 오늘의 주제는요. 유병장수 시대 필수 간병인 보험이라고 합니다. 인기 정말 많거든요. 홍지훈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항상 좀 우리 꿈과 현실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게 네. 저희가 바라는 건 안 아프고 오래 사는 이 무병장수잖아요. 그러죠. 현실은 좀 유병장수인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때요? 맞아요.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는 네, 하잖아요. 그쵸. 근데 골골 100세라는 골골백세요. 예,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다들 약 하나는 드시고 계시거든요. 아. 예, 이렇게 100세 시대인데 아나운서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래 살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아프면은 그때는 네. 좀 오래 살기 싫다고 또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네.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요즘에는 아프면서도 좀 오래 사는 게 문제인데 뭐 아무래도 의학 기술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죽을 것 같아도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살려서 다시 내보내요. 그렇죠. 요즘 뭐 옛날에 네. 죽을 병이 뭐 암에 걸려도 다들 뭐 맞아요.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살려서 내보내고 절대 네.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나운서님 70세 때는 평균 수명이 한 120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간병인 네, 보험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간병인이 네.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유병장수 시대에는요. 네. 아무래도 오래 사니까 또 골골대고 또 오래 사니까 그쵸. 간병인 보험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간병인 보험 대체 누구한테 좀 필요할까요? 저는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좀 아파갖고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아프면 정말 누가 나한테 간병해 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예. 생각을 조금 잠깐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저희 자녀가 조금 좀 어느 정도 컸거든요. 자녀 혹은 뭐 내 배우자, 부모님이 뭐 하루 이틀 정도 잠깐은 제 생각이에요. 네. 저만의 생각으로는 잠깐은 해주지 않을까, 어떻게든 뭐 해결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 이상 지나면 어떨까라고 또 생각했더니 없다라는 생각에 저도 얼마 전에 간병인 보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의지하기 싫으신 우리 어르신들 있으시잖아요. 이게 자존심 문제인 것 그렇죠. 같은 게 저도요. 네. 자녀가 막 일 다 때려치고 만약에 제가 네. 아프다고 찾아와도 조금 그냥 너 가서 일해라. 나 괜찮다 이럴 것 그렇죠. 같거든요. 부담스러워하시고요. 네. 짐이 될까 좀 걱정스러워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으셔도 이렇게 차피 미루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그리고 혼자 간병해 줄 사람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독거 노인분들이라든지 독신 남녀, 그리고 요즘에 또 한번 가셨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노신분들, 뭐 많죠. 이런 분들도 네. 좀 필요하고요.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뭐 암이라던가 가족 중에 뇌질환, 심장질환, 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입원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맞벌이 부부의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은 면역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뭐 한 번 열이 나도 고열이 나고 또 잦은 질병으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상해로 크게 다치게 되면 입원을 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요. 우리 맞벌이 부부 어때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리잖아요. 그렇죠. 일을 빼놓고 또 오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병인 보험 이런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네. 병원을 방문을 했더니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시는데 옆에 간병인이 붙어서 이렇게 운행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반면에 몸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혼자서 겨우겨우 휠체어를 움직이고 계셨어요. 근데 저분은 저렇게 아프신데 왜 혼자서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유인지 간병할 사람이 없으신 거죠. 가족 중에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나홀로 병실을 지키고 예. 혹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게 바로 이유였어요. 그래서
참 정말로 슬픈 현실이잖아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예,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도와주는 게 싫을 분들이 없을 텐데 그렇죠. 하루 부르면 저도 10만 원 가까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간병의 이용자 수학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간병의 이용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58%, 그리고 독신이나 이런 맞벌이 부부 가정이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 중에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게 주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통합 간병이다 뭐 이렇게 간병인들을 사용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간병인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97%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병인 비용 대체 얼마나 드는지 좀 조사해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질환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어요. 24시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케어하는데 급성 질환으로 만약에 입원을 하시게 되시면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되시면요. 하루에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한 달로 따지면 한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고요. 예.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입원을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장기간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공동간병인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한 달에 한 80에서 12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와, 합니다. 뭐 어떠세요? 몇백만 원이잖아요. 네, 정말 이게 많이 들죠. 아파서 치료비 다 빼고 정말 그렇죠. 간병인 비용만. 그렇죠. 근데 여기다 네. 병원비까지 또 내야 되니까 부담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족분들이 도와주게 되는데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어머님이나 여성분들이 주로 그렇죠. 그래서 도와주시나요? 예,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네. 만약에 내 가족이 간병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 수발자가 주수발자가요. 맞아요. 71.1%가 여성이 지금 아직까지도 어쩔 수는 없네요. 여성이 하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예. 딸 그리고 며느리가 네.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딸이고 저도 뭐 여성이고 또 어느 집에 또 며느리잖아요. 예,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간병인 보험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지금 더 집중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간병인 보험이 왜 필요한지를 막 느끼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통계를 좀 알아봤어요. 네. 간병인 보험 왜 필요한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간병은요 90% 이상이 가족이 직접 수발을 한다라고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월소득 200만 원 미만 되시는 분들이 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간병비가요.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버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서 이렇게 그 간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병 실직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또 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요. 간병살인까지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까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많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고령화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 간병하는 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비용 네. 뭐 월 100에서 300 든다는 걸 보니까 이제야 이런 네, 사회적인 맞아요. 문제가 실감이 네. 납니다. 네, 그래서 보험으로 그럼 준비를 네, 하면 종류가 맞아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험은요, 제가 오늘 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네. 나왔거든요. 간병 상태일 때 나에게 좋은 게 어떤 건지 지금 오늘 선택을 하셔서 뭐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뭐 한 가지 A 플랜은요.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이에요. 바로 간병인이 사람이 직접 나와서 해주는 현물 서비스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B 플랜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사용하시고 추후에 나중에 현금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이런 플랜인데요. 제가 A 플랜하고 B 플랜 좀 비교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A 플랜은요, 보통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라고 말을 하는데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뭐 보험료가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뭐 이제 간병인 사용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12만 9천 원, 그쵸. 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뭐 20만 원, 30만 원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람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간병인 사용을 하실 때 장기간 사용하는 거는 좀 수월해요. 하지만 단기간, 하루 이틀 사용하는 건요,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셨다라고 하시면요, 하루 이틀도 손쉽게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간호간병인을 사용하셨을 때는 가입 금액의 2배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공동간병인 사용하실 때는 여기서 회사에서 정한 금액의 실제 한도로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48시간 이전에 간병인을 신청을 하셔야지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B플랜 같은 경우에는 20년 갱신이에요. 20년 갱신이다 보니까 만약에 60세가 가입하셨다라고 하시면 80세까지는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간병인 사용을 했을 때 하루에 7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현금으로 10만 원씩 하루에, 그리고 7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시면 50%인 5만 원씩 현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사용하셨을 때는 3만 원, 그리고 또 통합간병인을 사용하셨을 때는 2만 원씩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또 다른 또 특징은요,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말기 신부전증, 간질환, 폐질환 이 모두 다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또 하나의 특징은요, 간병인을 사용한 후에 영수증만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수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한 개는 이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거고, 그렇죠. 하나는 청구를 하면 일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장의 차이 한번 보면서 저희 월 얼마 정도 내면은 그런 서비스 다 받아볼 수 있는지 볼까요? 네, 우선 가입 담보를 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뭐 A플랜은 기본 담보에다가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각각 1만 원씩, 그리고 B플랜도 마찬가지로 기본 담보에다가 여기에 간병인 사용에 대해서 10만 원, 그리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3만 원, 간병 통합 서비스로는 2만 원, 이렇게 가입 담보를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랬을 때 보험료 A플랜이나 B플랜 건강하신 분들 어떠세요? 지금 1만 원대, 2만 원대면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10만 원은 내야 될 것 같은데 1만 원대면은 저희 머리 100에서 막 300 들 수도 있는 간병인에 대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간병인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병자도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뭐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이라서 60대까지 보시면은요, 2만 원 아니면 뭐 비싸야 4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간병 그러면은요, 한 번 입원하게 되면 장기간 입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시대에 특히나 유병자, 요즘에 이렇게 유병 장수 시대에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매달 100만 원, 300만 원씩 간병비가 들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마음 먹고 매달 1만 원에서 뭐 2만 원대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뭐 나이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65세 만약에 이전이시라면요, 제가 B플랜 말씀드렸죠. 예, 간병인을 사용하고 나중에 현금을 받으시는 거, 그리고 60세 이후시라면요, 65세 이후시라면 A플랜, 그러니까 간병인을 지원받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